대한민국 대표 전문가에게 듣는 미래 교육의 새로운 관점, 싱크 4.0 시대의 부모 교육 콘서트, 부모 4.0 MC를 맡은 개그맨 이승환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서 얘기 나눌까 합니다. 저 또한 아들만 둘을 키웠는데 아이 심리 백과 시리즈를 통해서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됐고요. 무려 저와 똑같은 부모가 30만 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 엄마 아빠들이 가장 신뢰하는 아동 심리 전문가죠. 신의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의진입니다. 저는 현재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진료도 하고 또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자녀의 미래가 보이는데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를 보면 또 자녀의 미래가 보인다는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에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아이하고 놀아보세요 하고 부모님이 노는 딱 그 순간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가 예후가 어떻겠구나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첫 번째가 이 뇌 발달의 비밀입니다. 이 뇌 발달하면 너무 좀 무겁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의 뇌는 사춘기까지 발달을 하는데 가장 많이 발달할 때가 4돌 전까지입니다. 그 전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아이의 미래를 저는 본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과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지러울 정도로 세상에 변화하고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은 아직 대부분의 마음이 입시에 가 있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바뀌는데 지금의 어떤 지식들이 나중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상황이 가고 있는데 어지럽게 또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미래가 어려우니까 예측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현재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 그러는데 저는 과연 그런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되죠. 저도 비록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계속 미래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이유가 우리들의 아이는 너무나 지금이랑 다른 세월에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구하는 부모와 아니면은 이거라도 하자 그래서 옛날식으로 기르는 부모님의 아이는 분명히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러면 다 부모 때문에 애가 다 바뀌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양하게 타고나니까. 하지만 부모의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미래의 인재를 기르고 싶으신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원칙을 지키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에 대한 시각이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요 귀요미들이 다 자랐죠, 지금은. 엄마로서의 저는 시각이 강합니다. 제가 일반 정신과 의사 수련을 받을 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였습니다. 그러면서 큰아이 낳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우리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거의 제가 그 수준이었어요. 그랬을 때 엄마로서 제가 아이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했던 그런 공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다 보니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실제로 도와서 좋게까지 만들어보는 경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어려운 거를 공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사들은 정말 대단한 힘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인을 몰라도 일단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아직 소아정신과 영역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뇌 발달은 너무 아직 정말 미스테리어스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얘가 말 안 들어요. 말을 안 해요. 너무 까불어요. 어쨌든 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몰라도 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냥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이야기로 부모님들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이 확실한 얘기들만 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직업이 그렇습니다. 좋게 만들어야 돼 일단. 그리고 그런 이론을 만들 수 있는 신경발달의학자. 이게 뭐냐면 아기들의 뇌 발달이 어떤 식으로 되나 엄청 복잡한 공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9대 때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럼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법이 있는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너무너무나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애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자기 몫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큰아이가 틱 장애가 심각했어요. 이건 우리 아이가 저한테 허락했어요. 나 얘기해도 된다고. 자기 지금 극복했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정말 국가가 제대로 도와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는 이유고 이런 나라에 여러분 살기 때문에 개인의 부모가 더 많이 현명해지고 똑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보호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 시각이 좀 있고요. 자, 드디어 이제 코로나 요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육아법이 제가 보고 너무 무서워서 엄마 일을 하고 있고 애들이 너무 이제 좀 별나게 생겼죠. 다 묶어놓고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럴 심정일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에 그럼 애를 묶어놓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아무리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이들이 모바일 폰만 계속 하면 안 좋다 하더라도 묶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이끌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부모를 보면은 아이가 보이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유전자입니다. 아유 뭐 이게 타고나는 대로 되냐?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수정할 때부터 그 다음에 그것이 뇌로 바뀌어서 단백질 덩어리인 뇌를 뱃속에 있을 때 다 만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전자의 어떤 복사물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만큼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부모님들은요, 수학을 하도 못 하셔갖고 태교 때 수학 정석을 푸신대요. 두 분이서. 그런다고 이 유전자가 바뀔까요? 오히려 내가 그 부모라면은 대신에 그 어머니, 아버님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났어요. 그러면 안 되는 수학을 달달 볶을 게 아니라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이 아이는 수학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것, 특히 앞으로 미래를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미래에는요, 못하는 거를 메꾸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 더 키워서 뛰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더 많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유전자를 이해하시면 아,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자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아, 나는 안 그랬는데 얘는 왜 이러냐라고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공평하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가 산만해요 그러는데 한쪽에서 발 떨고 있는 아빠를 봅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할머니 둘러서 물어보면 얘도 엄청났어요. 2학년 때까지 이런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 근데 지금 부모님이 너무 괜찮으니까 사춘기 지나면 괜찮아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요. 아빠한테. 말이 같이 늦었다 그러면 언제 극복하셨어요? 그럼 4학년 때요. 이러시는 부분도 계신데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은 나와 배우자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한번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데 환경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특히 이 타고난 유전자에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환경에서는 여러분 4돌 이하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 복잡한 거 다 하시지 마시고 엄청나게 바뀌어요. 뇌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이 신경은 신경과 신경이 연결돼야 기능이 되는데요. 연결되는 끝부분이 쓰이지 않으면 다 지워집니다. 언제까지? 4돌까지. 이런 게 물론 사춘기까지 좀 가기는 가는데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 게 4돌까지. 특히 어떤 영역이냐. 사회성과 언어 영역이 4돌 이전에 이렇게 안 쓰는 거 딱딱딱딱 지우면서 발달합니다. 심지어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단어, 쓰는 단어의 수하고 아기의 언어 발달은 정비례합니다. 3돌까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정말 주는 만큼 받고 안 준 만큼 죽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떤 자극으로 채울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2돌짜리, 3돌짜리가 병원에 와서 어머니 놀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하는 부모가 계시고 아이를 잘 맞추는 부모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아이의 미래는 분명히 바뀝니다. 뇌가 바뀌니까. 이때 만약 학대가 갔다. 그럼 평생 동안 그 아이는 뇌가 바뀐 채로 살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또 반대로 이때 중요한 정서적, 사회적 자극을 주지 않고 영어 잘하라고 영어 단어만 계속 보여줬다. 그럼 그 아이는 자폐스럽게 살게 됩니다. 사회성이 죽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지치기로 탁 없어지는 게 4돌 이전이라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험하지만 않으면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되 중독성 자극은 없애야 됩니다. 그게 뭐냐? 텔레비전 만화 영화 끊임없이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어 비디오 한동안 최근에는 압도적으로 모바일폰, 유튜브, 게임 이래가지고 어린애들이 사회성하고 언어가 발달될 시기에 그런 걸로 대칭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죽고 시각적 영역하고 이것만 활성화돼가지고 아이들이 이거 누르는 걸 너무 잘하고 2돌만 안 되는 애들도 저 외래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런 정도로 아이들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뇌가
많이 바뀌는 시기가 이때다는 건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출생 때부터 어른까지 신경세포의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이 거물을 촘촘하게 연결되는 거물망은 6세까지 피크였다가 사춘기 때는 왜 주냐면은 많이 쓰는 쪽만 남겨서 그래요. 이렇게 딱 바뀝니다. 그래서 뇌 발달을 이해하면은 저같이 이제 어릴 때 특히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싶죠. 근데 이거는 왜 하느냐? 자,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면 뇌에 영향을 주지?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이 애착 그룹들입니다. 이 존 볼비라는 정말 유명한 소아정신과 의사가 인간의 아기도 이 오리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오리는 뭐냐면 태어나서 4시간 이내에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 사람 평생 엄마 아빠입니다. 이걸로 그 논문을, 그러니까 노벨상 타신 분이 로렌츠라는 분이신데, 이거를 인간도 약간 그런 게 있다. 세돌까지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한 번 좋아지면 평생 따라다니는 마음이 생기는데, 인간도 그게 이 부분의 뇌를 다 바꾸는 겁니다. 뇌돌 이전까지의 뇌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엄마의 관계가 이 부분의 뇌를 바꿔서 결국 초체 뇌에 영향을 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부모와의 소통은 뭘 바꿔요? 아이의 뇌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 미래는 그럼 어떠냐? 바로 부모가 변화시킨 그 소통의 뇌를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일자리 다 사라지고 인간이 결국 이런 거 보시면은 인간 건드리는 것만 괜찮지 뭐 기계를 건드리는 쪽은 다 죽어요. 네. 이게 지금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인데 결국 미국에는 47%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두뇌 발달의 지식을 부모들이 가져야 되고, 아까 말씀 애착 관계에 의해서 뇌가 바뀌기 때문에 애착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요.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평가와 분류를 두려워할 것 말 것. 심지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때 심리검사를 다 하라고까지 하고 저희 아이들은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얘가 뭐가 강점, 장점 다 나오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제가 실식에 대한 책을 많이 쓴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그럼 부모는 알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성장해야 됩니다. 이거 싫다고 요즘에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애기 안 낳게 되고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나의 약점도 좀 알아보고 강점은 뭐냐. 문제 해결 능력, 특히 감정 조절 능력이 너무 중요해요. 부모들은. 저한테 오면 이거 많이 가르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소통에 의해서 뇌가 바뀌니까 연령별로 소통하는 게 다 다릅니다. 아기 때는 몸으로 많이 놀 거고 사춘기가 되면은 잘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현명한 부모님 알아야 될 대화법 이런 책을 쓰게 된 게 부모의 성장을 위해서 자녀도 잘 되지만 나도 성장해야 아이를 이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21세기에도 행복한 인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걸 확실히 알고요. 두 번째, 이게 엠퍼시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를 알았으면 남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느끼냐 알아야 되고, 이게 여러분 되면 애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새로운 데 갖다 놔도 스스로 그 상황을 다 극복하게 됩니다. 요즘에 직업이요. 한 개로 안 끝나죠. 4개는 보통 합니다. 그러면은 직업 바뀔 때마다 아이가 막 내가 누군지 헷갈리고 딴 사람이 뭔지를 모르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셜 IQ가 앞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져. 기계가 절대로 못하는 게 이쪽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것의 가장 기본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애착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뇌가 많이 발달할 때 정서와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를 잘 자극을 주는 거. 그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해서 뇌를 바꿔주는 거. 저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미래에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져서 끊임없이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에도 잘 변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기계를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기계를 내 쪽으로 쓸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거야말로 정체성의 문제고, 그래서 요즘에 사실 명상이니 그런 것들이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어른들도 사실 잘 혼동스러운 분은 명상이 도움이 돼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알아가고 남을 알아서 그거를 이용해서 환경을 정복하는 그런 인재가 저는 앞으로 미래에 행복할 인재입니다. 미래의 행복은요, 뒤로 빠지고 남 따라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더 막 바뀌니까 내 거를 던져서 내가 다 장악하고 남도 이해해주고 나도 이해하고 내가 왜 이렇지 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인재를 길러야 되고, 그것은 어릴 때 부모님의 행동, 타고나는 바, 이게 합쳐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부모를 이렇게 보시면요,
아이가 많이 보여요. 특히 어릴 때 노는 모습을 보면 저는 많이 예측할 수가 있고요. 부모의 단어 수를 보면 애의 지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아시면은 미래에도 행복한 인재를 여러분이 잘 기를 거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